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튜브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튜브찌가 시인성이 좋고 크다 보니까 굵게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편하시라고, 저는 불편하지만은 튜브찌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 튜브찌를 쓴다면 아마 웃으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영상을 위해서 튜브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튜브찌라고 해서 고기를 낚아내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튜브찌의 맞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 제가 좀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하도 궁금해 하시길래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채비를 가지고 저렇게 낚시를 해도 되나 하고 좀 의심은 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제 방식을 찾아서 제 방식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다지 효과가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 채비는 바늘은 8호 바늘을 쓰는데요. 저는 연중 8호 바늘과 이제 수온이 좀 높아지고 고수온기가 되면은 10호 바늘을 씁니다. 두 가지 바늘밖에 쓰질 않습니다. 더 작은 바늘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뜰채를 사용을 않기 때문에 고기를 만지는 것 자체가 싫어서 뜰채를 아예 사용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 간혹 쓸 때도 있습니다. 뜰채를. 물론 뜰채를 쓰시는 분들은 채비가 좀 예민하니까 쓰시기도 하겠지만은 뭐 제 나름대로는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게, 저는 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뜰채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바늘은 크게 쓰고 대신에 목줄도 0.6호 0.85 같은 0.6호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목줄을 굳이 뭐 고가의 목줄을 저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 저가의 목줄은 호스보다 조금 굵습니다, 목줄이.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목줄을 뭐 저가라도 0.6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줄은 1.25를 사용을 합니다. 굵죠. 그래서 한번 매면은 떨어질 때까지 사용을 하고요. 좀처럼 끊어지질 않죠. 1.25 정도 되면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1.25만을 사용을 합니다. 호스를 더 낮춰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더 높여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을 보면은 목줄 가는 것도 써보고 했지만 그다지 그게 좋았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점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왜 잘못해서 떨어지면, 끊어지면 이러다 보면은 어디 기스 나지 말란 법도 없고 또 손실도 많고, 그래서 아예 그 좀 예민하지 않는 둔탁한 채비지만 한두 마리 또 몇 마리 덜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낚시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줄을 1.25만 고집을 하고 목줄도 0.6호만 고집을 하고 바늘도 8호나 10호 바늘만 고집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목줄 길이는 조금씩 변화를 주긴 합니다만은 거의 지금 이렇게 낮은 수심에서 낚시를 할 때는 목줄 길이를 좀 짧게 쓰는 편입니다. 윗바늘 보통 20cm, 아랫바늘 25cm, 단차를 5cm를 두고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장점이 더 많아서 조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방식이니까 절대 정답은 아니니만치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비의 원줄은 아주 짧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이 쓰시는 채비보다는 한참 더 짧죠. 그러니까 한 척수가 거의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10척을 쓰면은 9척 정도밖에 길이가 안 됩니다. 원줄을 그만큼 짧게 씁니다. 왜?
고기를 내 마음대로 제압을 하려면은 원줄이 짧아야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줄이 초리대 끝에 감기는 걸 제가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짧으면은 그게 감길 확률이, 내가 낚싯대를 들고 먹이밥을 달거든요. 그러면 낚싯대를 들고 목줄을 잡습니다. 목줄 중간, 목줄 20cm, 중간 10cm 정도에서 낚싯대와 목줄을 같이 잡고 먹이를 달아서 바로 편납 있는 부분을 잡고 바로 투척을 합니다. 근데 목줄하고 낚싯대하고 한 손에 쥐었을 때 초리대가 좀 휘어져야 채비가 항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정렬이 되고 엉키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낚았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줄이 짧아야만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빨리 고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에 원줄을 짧게 씁니다. 항상. 근데 그게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게 장점이 더 많아서 그렇게 짧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뭐 제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독특하다 싶으신 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원줄이 짧아서 내 마음대로 제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입질 패턴을 보면은 거의 먹이를 바닥에 눕혀야 입질이 들어왔어요. 먹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수온기 낚시에 먹이를 바닥에 눕혀서 해야 된다는 것은 바늘이 먹이에서 저는 이탈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 마리라도 더 낚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바늘이 먹이에서 이탈돼 버리면은, 왜 긴장도가 유지가 되면은 조금만 미세한 움직임에도, 미세한 대류에도 아니면 바람에도 바늘이 먹이에서 이탈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루텐 성분이 어느 정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부풀어서 흐물흐물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반드시 먹이를 바늘에 달 때 바늘에 달고서 옆에 있는 물그릇에 담가 봅니다. 담가서 살짝 끓여봅니다. 그러면 먹이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과정을 항시 거쳐서 바늘에 먹이를 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늘에 먹이를 달질 않아요. 그래야만이 저 먹이가 지금 투척을 했는데 얼마만큼 후에 저 먹이가 바늘에서 이탈이 될 건지, 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건지 내가 육안으로 봐서, 물에다 담궈 봐서 그 변화를 알아야 내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늘을 눕혔다고 해서 꼭 먹이가 이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늘에서 이탈되는 과정을 내가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대쯤이면 이탈이 됐겠다, 안 됐겠다, 그걸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해야만이 저는 한 마리라도 더 낚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그냥 바늘에 달아서 물에 테스트도 안 해보고, 또 저 먹이가 시간이 얼마나 돼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바늘에 달아서 투척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내가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 상황을 충분히 읽어서 먹이를 교체할 시기라든가, 아니면 저 먹이가 바늘에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를 내가 모르면은 그거는 봉사가 그냥 물고기 잡는 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싫어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밥은 또 변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 달아서 물에다 살짝 끓여보면은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척을 해놓고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감각이 생깁니다. 그 떡밥에 대한 감각이. 그거를 4번 하세요. 하루에도 고기 안 먹을 때 그냥 달아서 장난하고 놀으세요. 그냥. 그러면 풀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눈으로 봐야 기억을 합니다. 왜? 바늘에 달아서 내 물그릇에다 놓고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밥이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풀린다,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낚시는, 제가 생각하는 낚시는 내가 한편의 드라마를 쓰는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풀림을 잘 조절을 해서 미끼를 바늘에 달고 떡밥을 투척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밑 바닥까지 먹이가 도달을 할 그동안에 얼마만큼 붕어들의 식욕을 자극을 하고 붕어를 끌어내려서 그 먹이를 먹게끔 할 것인가, 그거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라마가 한 편이 완성이 됐을 때 한 씬에 투척을 해서 한 씬이 쭉 내려가는데 고기가 그걸 보고 쫓아왔어요. 붕어가 그걸 보고 쫓아온다면 와서 내려가는 중에 먹으면은 좋죠. 그런 경우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제일 이상적인 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려가는 중에 붕어가 건드림이 나와질 때, 그러면은 그 먹이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처를 잘 하셔야 돼.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 기억하실 거는, 낚시를 하는 사람은 한편의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 작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하십시오. 훨씬 재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한편의 드라마 작가를, 내가 한편의 드라마를 쓴다, 고기를 낚아내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주고, 붕어가 있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은 자꾸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먹게끔 하는 게, 붕어가 먹이를 먹어줘야만이 내가 붕어를 낚을 수가 있잖아요. 먹이를 안 먹어주면 아무래도 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붕어를 낚는다는 생각보다는 드라마를 한 편 쓴다라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낚시인이 아닌 드라마 작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하십시오. 점점 더 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해왔기 때문에 항상 낚시가 재밌다, 매번 다른 드라마를 내가 쓰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를 하는 거를 참 재밌어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즐겁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떡밥을 가지고 떡밥을 만드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